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세금액에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 같은 ETF인데 뒤에 TR이 붙은 ETF가 있고 일반 ETF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TR이 붙은 ETF는 토탈 리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ETF가 그 안에 주식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 주식이 배당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TR이 붙은 펀드는 그 배당을 그대로 그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재투자를 자동으로 해주는 펀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배당을 받아서 뭐 세금을 내고 그걸 다시 주식을 사면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 TR ETF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인덱스라고 만약에 이제 S&P 500이라고 한다면 같은 인덱스라고 한다면 S&P 500보다 S&P 500 TR이 조금 높습니다. 뭐 물론 1년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게 5년, 10년이 되면 그래도 누적으로 꽤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TR ETF가 장기 투자에 더 유리한데, 근데 이제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TR ETF가 하지 마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다른 ETF처럼 1년 배당을 하고 거기 배당에 나오면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그 세금을 내고 그걸로 다시 TR로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형평성 같은 거는 지들이 유리할 때만 꺼내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요. 뭐 이제 이 크게 보면은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과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이 전세 보증금 12억 넘게 받는 집주인 세금 냅니다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되면은 그 돈을 이제 과세가 없었어요. 아, 물론 그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것저것 세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있지만, 이렇게 이 전세 보증금을 내가 받아왔다고 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12억을 받게 되면은, 간주 임대료가 1,95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연 최소 5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 주식 ETF 그리고 부동산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증세의 방향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한국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지금 뭐 이미 작년 말에 노인 인구가 20%로 넘어서 이제 한국은 초고령 사회고 일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죠. 노인 비율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많은 사회에는 기업들이나 경제가 활력을 잃기 때문에 그 국가의 기업들은 보통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글로벌 경쟁 이쪽 시장에서 지금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아마 최고점일 거예요. 현재가 앞으로는 더 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지 더 강화되긴 되기 힘들 거거든요. 정말 일부 니치한 마켓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된다면 나라는 세금을 엄청 걷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일단 한국에 고소득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높은 연봉을 받고 뭐 전문직 이런 분들처럼 고액 이제 세금을 많이 내시는 자영업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고소득자들은 이미 지금도 세금을 꽤 많이 내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뭐 북유럽급은 당연히 아니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대비했을 때 간접세 포함했을 때 한국의 고소득자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세수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한국의 고소득자들이 가계 부채의 대부분을 다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되게 제1금융권 대출이 이 고소득자들에 많이 몰려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끌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돈이 많은 계층이거든요. 정확히 자산이 많은 계층이겠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 세금을 더욱 강화하게 되면은 이들의 상환 능력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부실화가 될 수가 있어요. 정부의 방향은 가계부채를 부실화시키는 게 아니고 점점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이걸 녹이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더
세금을 뜯어내는 길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간접세가 있죠. 간접세라면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부가세가 있는데, 이 부가세는 올리기 진짜 어렵죠. 이거를 올리는 순간 물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지금 자영업과 내수 소비가 이렇게 박살난 상황에서 간접세를 올리자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없겠죠. 그럼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더 강화를 못하고 부가세에 대해서도 더 과세를 못한다면은 가장 만만한 게 이제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아마 과세를 하게 될 겁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부담이 적어요. 정치적인 부담이. 왜냐면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상위 1%, 상위 0.5%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 ETF, 뭐 아직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점점 더 과세를 강화를 할 거예요. 특히 부동산은 제 한국 국보의 거의 90% 이상이 부동산에 몰빵돼 있거든요. 그다음 한 10%, 15% 정도가 이제 주식, 뭐 재벌들이 가진 주식 가치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이라 해봐도 0.7% 정도 되는데 전체 국부에서 이제 제 생각이나 누가 봐도 이 부동산이 너무도 폭락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뜯어낼 수 있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한국의 복지란 게 되게 재밌는 게 부동산에서 세금을 뜯어서 그걸로 다시 노인들한테 돈을 주는 구조예요. 근데 결국 부동산은 결국 노년층, 장년층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큰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한국의 자산에 있어서는 엄청난 과세의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가 높아진다는 말은 반대편에서는 세금이 올라간다는 말이고, 물론 복지가 100만 원 쓴다고 하면은 세수는 50만 원, 60만 원 늘리는 것도 힘들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분노가 있잖아요. 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빠른 사람들이거든요. 무조건 다 해외로 빼서 최대한 한국의 이 앞으로 세금 지역에 탈출을 하고자 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많으면 한국에 살기 좋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돈이 많으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됩니다. 예. 한국은 오히려 돈이 없을 때 그 최소 진짜 지옥까지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나라고, 가장 한국에서 힘든 거는 약간 중하층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층이 점점 지금 중하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최상도 꽤 힘들 것 같습니다. 최상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기 때문에 사실 누가 가장 행복한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뭐 중상층이 가장 행복한가? 아무튼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는 한국의 어떤 경쟁력과 뭐 노령 인구 비율뿐만 아니고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도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원화가 하락하는 속도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의 전체 노동에서 한 10% 이상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은 원화로 받아서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 환전을 통해서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원화 가치가 이들이 갈 수 있는 경쟁 국가인 특히 일본의 엔화나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으로 안 오겠죠. 그래서 외노자들이 탈출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와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원화 가치 하락은 계속 유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한 1년에 2%, 3%? 많게는 한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한 4, 5% 정도? 올해는 거의 한 12%가 하락을 했죠. 기본적으로 큰 방향은 1년에 3%에서 5% 사이만큼은 계속 원화가 절하가 돼야 됩니다. 달러 자산 대비해서. 이제 물가가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 세수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만, 똑같은 뭐 운동화라고 해도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으면 부가세가 10,000원 거치는 건데 15만 원이 되면 15,000원이 거치는 거잖아요. 국가는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부동산이 좀 부양되는 효과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물론 그게 얼마나 클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부동산이 좋은 투자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임금도 뭐 소폭이나마 상승 압박을 받고,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도 같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어떤 임금 부담은 더 커지겠죠. 뭐 매출을 늘려야 되는데 매출이 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은 크게 원화 가치의 점진적 하락을 통해서 경기 부양과 부채 부담을 줄이는 거고,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야지 부동산에서 안정적으로 세금을 뜯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한국의 복지들은 지금은 고소득자들과 대기업들이 세금을 부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한국에 속한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세금 부담이 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번 TR 사태만 봐도, TR ETF 사태만 봐도, 한국에 있는 ETF는 뭐, 근데 저도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ETF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의 ETF는 사지 마세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사면 되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증권 계좌에다 직투를 하십시오. 그냥 달러 환전을, 요즘 환전 되게 잘해주잖아요. 뭐 토스도 그렇고 한도 그렇고 좋으니까 우대 받아서 달러로 다 환전하신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직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이거 그냥 양도세라고 하시는데, 양도세라는 거는 물론 뭐 팔 때 내면 되지만 그거는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그냥 이 나라에다가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직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뭐 한국 상장 ETF는 어떻게 또 나라에서 어떤 장난을 칠지를 몰라요. 한국 정부를 그렇게 크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 물가 상승, 부가세 세수의 증가, 그리고 부동산의 어떤 가치를 어느 정도는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펼쳐지면서 뭐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크게 정해졌죠. 원화 숏, 달러롱, 그다음 미국 주식에 대한 장기적 분할 매수. 이게 코인도 괜찮습니다. 코인도 개인 지갑이라는 거는 과세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뭐 개인 지갑에다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를 담고 계시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뭐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지갑이나 이런 거를, 개인 지갑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한국에 살면은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참 이게 코인 같은 것도 공부해두고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